왜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하는가? 다이어트 실패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실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새벽 독서지기입니다. 오늘은 당독소 쇼크 책과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왜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하는가? 많은 현대인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현대의 식습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한 번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는 상황, 즉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음식이 풍부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과거의 환경에 맞춰져 있으며 그 결과 현대인은 쉽게 살이 찌고 비만이 발생합니다.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오랜 시간 진화해온 대사 시스템과 현대 사회의 환경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스트레스와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또한 비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혈당을 높이고 면역세포에게 에너지를 몰아줍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세포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은 혈당은 지방으로 저장되며 이것이 지속되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원시시대 인류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대인들은 충분한 식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높아진 혈당을 소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3.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 덜 먹고 더 움직이기.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즉,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음식과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며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 과당이 많은 음료, 단맛이 강한 과일 등은 다이어트 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남아도는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단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고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당독소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 다이어트를 하면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독소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감을 유발하며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당독소는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바삭하고 노릇하게 구워진 음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치킨, 삼겹살, 도넛과 같은 음식들은 당독소가 많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독소는 매우 끈적거리는 물질로 혈관 내 피와 콜라겐 조직에 붙어 피부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며 다이어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독소가 적은 식단을 유지하고 몸속에 쌓인 당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방법. 저탄수화물 고지 방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한때 유행했지만 케톤체가 많이 생성되는 이 방식은 대사 효율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과 당독소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며 노화와 염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고지보다는 당독소를 줄이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과일은 당분이 높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에너지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하는 것도 다이어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6.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의 관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으로 위로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당이 많은 간식을 섭취하면
모두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실제 사례 3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 저는 30년 동안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를 반복, 잘 못된 방법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즉 목표와 방법이 틀렸습니다. 건강보다는 살을 빼겠다는 생각,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서두름, 한두 달 만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독서를 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독서의 힘. 책을 읽으면서 건강의 중요성과 비만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간질환, 신장질환, 관절염 심지어 치매까지도 비만이 원인이었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퓨처 셀프, 클린 100년 라이프 스타일,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등의 책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2. 당독소 관리와 저온 요리법의 실천. 다이어트가 절실했던 타이밍에 316T 마마르떼가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당독소 관리를 위해 저온 조리법을 실천했습니다. 압력밥솥 대신 저온 요리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찌개도 저온 요리, 비빔밥도 저온 요리, 잡채도 저온 요리, 야채찜도 저온 요리, 고기나 생선 요리도 저온 저유분 요리. 모든 요리가 저온 저유분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저온, 저수분, 저유분 요리가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굽는 방식 대신 삶거나 찌는 요리법을 선택했습니다. 삶거나 쪄도 저온 요리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 맛이 있었습니다. 당근, 양파, 가지, 브로콜리, 시금치 각각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을 처음 느꼈습니다.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먹히지 않고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버리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주어도 먹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350일간의 실천, 그리고 자연스러운 변화. 꾸준히 저온 요리법을 실천하며 당독소가 적은 저속노화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요즘 노인네과 정희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이라 더 신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느꼈고 결국 1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감량은 억지로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비결. 그동안 다이어트가 힘들었던 것은 요요 현상 때문이었는데 식습관이 바뀌니 이젠 빵, 떡밥, 아이스크림이 당기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생각만 하면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기에 오래 할 수 없었는데 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식이나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몸이 거부하니 10kg 다이어트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10kg 다이어트가 되니 운동이 힘들지 않습니다. 건강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책 읽고 블로그 쓰고 유튜브 만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새벽 독서와 만보 걷기, 건강한 요리,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만드는 것이 직업, 루틴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의 깨달음,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일.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고 서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당독소 관리,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피하고 저온 조리법을 활용하여 당독소가 적은 식단을 유지합니다. 염증 관리,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찾는 습관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모든 원칙을 실천하면 단순히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춰야 함을 깨닫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질병은 비만에서 온다는 심각성, 제 자신이 예비된 중환자로 인식이 되니 다이어트가 쉬웠습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해 제대로 알 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도 질병 치료라는 생각, 공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 평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미 이뤄진 시스템에 합류해서 함께 공부하고 다이어트를 연구해 제품을 만든 것을 사용하고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꾸준히 할 때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시스템이 다이어트를 끝내는 길입니다.